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실기 문제를 풀어보고 있어요. 중등 2번 문제 직각 다각형 문제를 이번 시간에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직각 다각형은 다각형의 두 선분이 연속하는 선분의 꼭지점을 제하고는 만나지 않는 다각형. 요게 이제 단수 다각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각형이 가변이 x축과 y축에 평행한 다각형을 직각 다각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단순 다각형에서 직각 다각형을 단순 직각 다각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단순 직각 다각형이에요. 그랬을 때 수평선 h가 다각형의 수직선분과 몇 번 교차하는지, 또는 v가 다각형의 수평선분과 몇 번 교차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수평선 H가 수평선 H가 4개의 수직선분과 교차하죠. 그러니까 어디하고 교차하냐면 여기 네 군데서 교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H가 수직선분과 교차하고 V는 2개, 이쪽이 V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군데서 교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요걸 좀 옮겼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8군데에서 교차가 되네요. 그죠? 8군데에서 교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단수사각형이 가장 많이 교차하는 수평선 H와 수직선 V의 위치를 찾아 그때의 교차 횟수를 구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평선 H는 다각형의 어떤 수평선분과도 겹쳐 놓여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선이 있는 곳에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꼭 중간에다 그리면 되니까. 그죠? 그 수평선과 겹쳐 놓여서는 안 되고, 수직선도 마찬가지 다른 수직선분과 겹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평선의 H 위치를 정해서 이거 그 교차하는 지점을 찾았을 때 그 횟수를 H가 H고 수직선이 교차하는 횟수를 V라고 했을 때 max HV, 그러니까 이쪽이든 가장 많이 교차하는 곳의 횟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문제는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런 이제 다각형 문제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논리로 잘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요 채점 기준을 잠깐 보면 38점 상당은 n이 1000 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2점은 n이 뭐냐면 10만이에요. 1000과 10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저희가 이제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직각 다각형에서, 단순 직각 다각형에서 수직선분과 가장 많이 교차하는 지점의 교차 횟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수평선과 가장 많이 교차하는 지점의 교차 횟수를 구해서 그 중에서 더 큰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직선분 그려보고 수평선분 그려보고, 그래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입력 형식을 잘 봐야 돼요. 꼭지점이 몇이에요? 10만이에요. 10만. 근데 10만인데 38점에 해당되는 건 1000이라 그랬어요.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n개 꼭지점이 좌표가 나오는데 꼭지점은 마이너스 50만에서 50만 사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크기가 100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크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뭐냐면 입력된 좌표값에 각각 50만을 더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음수로 처리하면 배열 같은 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만을 더해서 전부 양수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0부터 100만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0만에서 플러스 50만까지였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로 선분과 세로 선분을 구분해서 각 선분의 좌표 위치에 개수를 추가한다 그거예요. 각 해당 위치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예제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 개수를 찾아서 출력하면 돼요. 근데 시간 복잡도가 5의 n 곱하기 좌표 크기예요. 이게 왜 그런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예제예요. 두 번째 예제인데요. 예제가 쭉 있으면, 자,
요거를 가지고 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00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면 00에서 03, 00, 03, 03이니까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03. 그 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쭉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실제 답은 여기서 요게 답이라고요. 요게. 근데 왜 여기가 답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 처음에 00에서 03으로 가는 게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거는 세로잖아요. 그죠? 세로 0부터 3까지니까 0에다가 여기 1 표시를 해요. 3에서는 끝나니까 끝나는 데는 빼놓고. 그래서 요거는 0과 1 사이를 말하고 요거는 1과 2 사이고 요거는 2와 3 사이를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0, 3에서 1, 3으로 갈 때는 뭐냐면 가로잖아요. 가로. 0에서 1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번에다 1을 0에서 1 사이는 0에다가 표시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세로죠. 요거는 1과 2가 되겠죠? 1과 2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2. 그 다음에 요쪽은 뭐가 돼요? 1과 2 사이니까 1에다가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세로니까 세로는 1, 또 1과 2가 되네요. 여기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가 되죠. 가로는 뭐가 돼? 2, 3, 4가 되네요. 2, 3, 4 표시하고. 여기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0, 1, 2가 되겠죠. 0, 요거는 4니까 4, 0, 1, 2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4번에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4번에다가 여기가 4번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과 1이 되네요. 0과 1. 0에 여기 3이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에 3 여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로에 0과 1이 되죠. 여기는 4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아유 자리가 좀 모자라네. 여기는 이제 요거는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 1, 2가 되겠죠? 0, 1, 2. 요렇게 되면 뭐냐면 요거는 세로로 했을 때 0과 1 사이잖아요. 0과 1 사이에 요렇게 그리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 그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1과 2 사이에 1과 2 사이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 하나,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 개수를 다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했는데 그럼 여기서 제일 긴 게 어떤 거예요? 여기 6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로 위치 1과 2 세로의 1과 2 사이에 그으면 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몇 점을 받을 수 있겠어요? 38점은 일단 받을 수 있겠죠. 38점. 왜요? n이 1000이니까 1000 곱하기 좌표 크기가 얼마인가요? 좌표 크기가 지금 이게 100만이죠. 100만. 100만이니까 1000 곱하기 100만이면 얼마예요? 1100만? 1000만? 10억이죠. 10억. 10억이지만 사실상 이거 100만이라는 것은 좌표 크기는 요거 한 길이를 처리할 때 최대 크기로 100만을 잡은 건데 실제 이 다각형을 그리면서 모든 선이 100만씩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 복잡도가 실제 100만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38점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게 n이 나머지 62점에 대해서는 얼마냐면 이게 10만이라고 10만. 10만일 때는 이게 안 되죠. 아무리 이게 개수 요게 10만이나 만으로 줄어든다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만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기록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풀이 2는 뭐냐면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선분의 시작 위치를 증가시키고 끝나는 위치를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 증가시키는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는 끝나는 위치다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면 나중에 그걸 누적을 하면 그 개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는 n과 좌표 크기 중에서 더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5n이든지 5 좌표 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세로로 가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0, 1, 2, 3 0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건 3에서 끝난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 증가해요. 그래서 나중에 누적을 시키면 여기서부터 쭉 누적값을 쓰고 보면 여기 1, 여기 1이 되고 다시 여기 될 거예요. 아마 누적을 시키면. 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누적시키기 위해서 증가하기 시작한 곳, 그리고 감소하기 시작한 곳,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가로에 0, 1이잖아요. 0에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감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에서 증가를 하고, 1에서 증가를 하니까 여기 증가를 하고, 1에서 증가하고, 3에서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3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1에서 증가를 하고, 1에서 증가하니까 도로 0이 되겠죠, 여기. 2에서 감소를 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에서 증가를 하고, 그죠? 3에서 감소하죠. 1에서 다시 증가를 하고, 3에서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로 2에서 증가를 하고,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5에서 감소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3까지니까 0에서 증가를 하고 3에서 다시 감소를 합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가로 여기는 4, 5니까 4에서 증가를 하고 5에서 감소를 해요.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증가하고 2에서 감소해요. 0에서 증가하고 2에서 감소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에서 증가하고 4에서 감소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증가하고 0에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2에서 감소해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증가하고 3에서 감소해요. 0에서 증가하고 3에서 감소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누적을 구하는 거예요. 누적을 구하면 여기서부터 2, 여기 2 되죠. 2, 또 2 이렇게 되죠. 여기는 누적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고 그 다음에 4에서 2도 하니까 6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2를 빼니까 다시 4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4를 빼면 0이 되죠. 그 다음 다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다 넣을 거를 가지고 커지기 시작한 곳, 작아지기 시작한 곳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쭉 한 번에 누적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 처리하는데 한 개를 처리하는데 여기 두 군데 표시만 해주면 된다고요. 표시만 해주면. 그러니까 n번이 되죠. 그걸 요거 표시해주는 건 n번이고 그 다음에 요걸 전부 누적시키기 위한 시간이 뭐예요? 좌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번 하든지 이것도 n번 하고 요 좌표 크기만큼 누적해야 되고 그 중에 더 큰 것이 시간 복잡도가 되겠죠. 그러면 10만 여기가 전부 얼마예요? 260만이니까 260번을 해도 충분히 나오죠. n은 최대가 얼마를 써요? n은 최대가 10만이니까 10만과 100만 좌표 크기는 100만이죠. 100만. 그러니까 얘는 10만이고 좌표기 100만이니까 요건 시간 복잡도가 100만이 되는 거예요. 요거 누적하는 시간. 그쵸? 그렇게 해서 100만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를 코드는 요 나중에 했던 100점짜리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죠. 일단 이제 요 플러스는 뭐 하려고 한 거냐면 입력 받으면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입력 받으면 이게 50만부터 마이너스 50만부터 플러스 50만까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50만을 플러스에다 50만을 넣어서 입력 받은 데가 요걸 더 하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n에는 뭐예요? 이게 이거는 뭐 10만이죠. 10만. n에는 10만이니까 요거는 뭐냐면 n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LL은 이건 100만이 되니까 이건 좌표로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XY는 이거는 뭐 이제 그 좌표, X좌표, Y좌표를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플러스 10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얼마야? 10만 개잖아요. 그죠? 10만 개. 그 다음에, 요거 XCNT는 뭐냐면 그 개수, 누적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거는 최대가 얼마예요? 100만이잖아요. 100만. 그러니까 100만에다가 10을 더한 거죠. 그래서 작성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n과 ans를 구해놨어요. 그리고 n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n을 입력받으면서 n개를 받는데 좌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좌표를 받는데 받고 나서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50만을 더해서 전부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xn에다가 x0을 또 넣어놨어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우리가 쭉 5개가 있다면 얘하고 얘가 이제 가로선인지 여기서 여기 사이를 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얘와 얘 사이에 표시를 해야죠. 그럼 얘는 얘 사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얘 사이에 표시를 해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얘하고 사이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 때문에 뭐 퍼센트를 쓰거나 뭐 해서 요거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얘하고 똑같은 애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까지 하되 얘는 얘하고 비교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놓음으로써 좀 코드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어차피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일자로 만들려니까 이렇게 코드 편의를 위해서 마지막에다가 0번을 한번 더 놓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안 됐으면 이제 그 %n을 하면 돼요. 다음번을 위치를. 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다 끝났어요. 입력을 끝났으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0번을 보는데 다음 번하고 x가 같다는 것은 뭐예요? x가 같다는 것은 세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로선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x가 다음 번하고 x 위치가 같다면 y를 표시하는데 작은 쪽, 어느 쪽이 작냐? y하고 yi 플러스 다음 번하고. 그래서 yi가 작으면, 지금 게 작으면 작은 쪽에다 플러스를 표시하고 큰 쪽에다가는 마이너스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증가시키고 여기는 감소시키고 여기서부터 하나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 여기서 도로 줄어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가 더 작다는 거죠. 뭐 플러스 1이. 그러니까 작은 쪽에다가 플러스를 해주고 요거 큰 쪽에다가는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끝내고 y도 똑같은 방법. 만약 y가 같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x축이 같다. 요거는 y축이 같으면 x축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가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선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표시가 다 끝났어요. 그럼 요건 이제 누적 작업만 하면 되잖아요. 누적 작업은 0, 1부터 시작을 해서 맨 끝에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100만까지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100까지 해서 여기다가 xcnti는 xcnti 마이너스. 이건 이제 누적하는 ycnti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까지 누적 값을 내 거랑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구해놓고 나서 xcnti와 ycnti 중에서 더 큰 거와 다시 ans를 비교해서 거기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을 ans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해놓고 다 끝난 다음에 ans 출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를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코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난이도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좌표가 이게 얼마냐면 좌표가 최대 100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국대 같은 데 가면 100만 개가 아니라 1000만 개, 1억 개 아니면 좌표 크기가 1억이나 10억 막 이렇게 나오죠. 21억까지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좌표의 이쪽 좌표가 여기서 21억까지 뭐 나온다 마냥. 이러면 우리가 배열 잡을 수조차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XCNT나 YCNT 배열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요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런 때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인 스피킹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점이 있는 위치 값들만 불러와서 그럼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몇 개였죠? 점이 10만 개였나요? 10만 개든 100만 개든 점이 있는 위치만 배열에다 놓아서 그 위치만 가지고 처리를 하면 시간 복잡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등부 문제는 이제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고등부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